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기우성 대표가 내년 3월 달에 이제 임기가 끝나는데요. 2020년도 이어서 이제 4연임까지 가능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자, 주가는 여전히 이제 16만원, 17만원대 부근에서 락바튼 가격에서 행보 중입니다.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우성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1961년생이죠. 본래는 이제 이분이 이제 한양대 산업공학과 이제 학사 출신으로 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뭐 창립 멤버입니다. 이제 뭐 그 서정진 명예회장과는 이제 뭐 비서실에서 이 보좌를 하면서 가장 뭐 신뢰할 수 있는 인원 중에 한 명이죠. 뭐 이 김영기 대표라든지 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중에 있는 뭐 서정수, 그 다음에 이제 기우성, 요런 어떤 이제 그 인사들이 가장 이제 뭐 측근에 해당되죠. 본래 이제 뭐 생산 공정에 활동을 하다가 이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공동대표를 맡았다가 이제 승진을 2018년도 하면서 이제 부회장으로 올라가면서 3년임도 뭐 사실 대단했습니다. 지난 이제 세 번째 연임할 때는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의 해외 판매, 특히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 이 부분들을 좀 인정받으면서 연임을 했는데요. 이번에 4연임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3, 4병 관련되는 부분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연임에 대한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지 않냐,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 이제 대표로 이제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이제 부사장으로 있다가 이제 공동대표로 들어가면서 실적 자체는 이제 그 당시 뭐 2천억대 정도였기 때문에요. 지금의 2조 정도 어떤 수준이라면 매출액은 거의 10배 정도까지 올랐던 부분으로 사실 이제 뭐 램시마 이후 그 다음에 뭐 트룩시마라든지 이런 어떤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의 허가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뭐 공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에 매출이 1조 8천억 되고 올해는 지금 뭐 2조 뭐 중반 후반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작년에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 이 조건부 허가와 유럽에서의 허가 과정이 조금 이제 늦었고 이 발빠른 어떤 행보가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 결국 이제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팔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주가 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지금 정도의 어떤 주가가 아니라 훨씬 더 윗단에서 이 관리가 될 수도 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승인 이후에 이 계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사실 이제 뭐 이 변이 이슈가 있을 걸 분명히 알았을 건데 초기에 왜 이렇게 과감하게 국내가 못했다면 국외 쪽에 좀 빠르게 발빠른 어떤 이 계약들이 좀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뺀다라고 하면 이전에 뭐 이 트룩시마라든지 뭐 호주마, 램시마에 수시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이 성공 궤도는 상당히 뭐 이렇게 잘해왔던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 이제 주총에서 이 부분 임기 연임이 되는지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뭐 기 부회장에 관해서 이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이 미디어에도 나와 있죠. 사실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을 여러 국가에서 시도를 많이 했는데 이 중에서 거의 뭐 지금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개발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뭐 매출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뒤에 계속 이제 뭐 협상 중 하면서 빨리 뭔가를 계약을 못 맺었던 게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승인도 좀 늦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조건부 관련되는 부분으로 뭔가 이제 미국하고 좀 다르게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좀 팔지 못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올해 이제 오미크론 관련되는 부분이 주종이 되면서 공급이 중단하는 어떤 사태까지 맡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레키로나는 국내에서는 이제 그 신약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성과를 제대로 못 내었던 좀 아쉬운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4연임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합병 이슈죠.
이 3, 4병 과정에서 이 적임자라는 어떤 평가가 지금 계속 이제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이 합병을 하려면 이 3, 4에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해라든지 이 부분들, 특히는 이제 그동안에 주총을 할 때 이제 기우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러운 어떤 이제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주들과의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했던 부분들이 이 적임자란 평가에도 좀 더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왔던 부분에 보면 이제 항체치료제 관련되는 부분, 한국에서는 이제 제출이 되었습니다만 미국에서도 마지막 남은 일라이릴리의 이제 항체치료제 펩탈로비맘 같은 경우도 긴급 사용 승인이 대상에서 제외됐죠.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어떤 바이오 관련된 어떤 정책이라든 지원이라든 이게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지원금도 어마어마하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약 사업 자체가 미국에서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항공산업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제약 산업 자체가 가장 이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육성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제도적인 어떤 부분, 그 다음에 지원, 그리고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국가가 이제 이런 그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매입한다든지 기존의 어떤 제도들이 좀 불합리하다면 긴급 상황에서는 좀 효과만 한다면 가감하게 승인해서 사용하는 어떤 부분들을 펼치는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한국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조건부 승인을 해주고 난 다음에도 사실 레키로나 같은 국내에서 쓰지를 거의 하지 않다가 이제 조금 이제 작년에 이제 델타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쓰다가 결국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주종 가면서 이게 좀 유야무야가 되었죠. 치료진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현직 의료진들이 부작용 없이 좀 충분히 써야 된다 해도 결국은 쓰지 않았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은 두고 향후에도 자국에서 이런 어떤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개발을 감염병이 이제 돌았을 때 이 만들기가 상당히 어떤 힘들 어떤 분위기를 형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사들 간에도 논쟁이 많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조금 이제 개발사 입장에서의 어떤 부분과 지원들이 문제가 없게끔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발사도 아주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들도 결국 이제 항체 치료제 자체가 변이가 생기면 이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후발의 어떤 변이 관련되는 부분 항체 개발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나왔을 때 빠르게 뭔가 계약을 맺고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항체 치료제를 했던 일라이릴리라든지 리제로인 그 다음에 이제 글락스스미스 클라인이라든지 일라이릴리라든지 리제로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충분히 그래도 팔 만큼 팔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레키로나가 이제 조건부 허가를 받았는데 그 뒤에 적극적으로 일단 정책 당국에서 사용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 김우주 교수라든지 코로나 관련되는 자문위원 같은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 외에 이제 다른 어떤 치료 옵션 같은 경우로 눈길을 돌리고 이 국산 치료제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어떤 생각들이 많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향후에는 개선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도 바이오 쪽에 상당히 이렇게 비중을 두면서 바이오 펀드라든지 컨트롤 타워 관련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계속 이제 후속적인 어떤 조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이제 왜냐하면 내년도가 이제 감염병 관련되는 부분은 엔데믹 관련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시밀러 같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내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는 IRA와 더불어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현지 생산 관련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전 세계 뭐 제약바이오계 53조의 어떤 바이오시밀 시장이 빗장이 풀리잖아요. 2013년도에 셀트리온이 램시마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그 항체 치료제를 열었다라고 하면 내년도는 사실 지금 이제 의약품에서 1위, 5위, 7위를 하는 1위가 이제 휴미라고 그 다음에 아이알리아 같은 경우에도 이게 5위 정도로 하거든요. 이게 보면 휴미라가 전체 시장이 27조, 아이알리아가 13조, 스텔라라가 12조니까 이거 합하면 53조입니다. 이 시장 자체가 열리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경쟁 업체들이 여기에서 이제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휴미라 시장과 아이알리 시장과 스텔라 시장이 53조에서 점유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덩치가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퍼스트 무브와 이 세컨드 무브의 어떤 격차 자체가 6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제 직판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미국 시장이 이제 거의 이제 뭐 전체에서 크니까요. 이 80%가 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직판을 준비하면서 여기 얼마만큼의 경쟁력을 가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의 이제 퀀텀 점프가 그 진행되는 그런 어떤 순간이니까 이 국내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제 바이오 쪽을 성장 산업으로 이제 육성하겠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출범 초기부터 이야기를 좀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지금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기업 차원에서 이 바이오 쪽을 성장 산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이제 뭐 이 펀드에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원 관련되는 부분들을 빠르게 좀 해서 조금 이제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격은 락파튼 가격에서 계속 이제 부진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가 또 늘어나면서 여전히 빠지고 있는데 이 ADX 지표 자체가 이 내려오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의 어떤 흐름들이 자체가 계속 이제 있는 상태에서 이 공매도가 다시 좀 올라오면서 침체존에서 지금 벗어날 수도 있는 어떤 이제 가격 흐름들은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장중에 시장이 좋아도 못 올라가고 뭔가 이제 재료가 나와도 못 올라가고 시장이 빠지면 좀 더 빠지는 어떤 흐름으로 12월 달 들어서도 21선 부근에서 지금 못 올라가면서 이제 내려가는 흐름들을 계속 이제 12월달 흐름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다음 주에 있는 FOMC에서 성장주에서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이 또 영향을 또 매크로 또 받을 수도 있는데요. 자, 양봉이 이제 뭐 나올 수 있는 어떤 가격권이고 이런 부분들이 수급상에서 외국인들은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16만원권, 17만원권에서는 외국인들이 이제 이전에 뭐 9월달, 10월달에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16만원권, 17만원권 요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은 또 이제 모아가는 기간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들이 중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가격대이니까 이 부분 좀 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달이 끝나는 올해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 이제 헤드앤숄더형을 만들고 이 돌파 관점이 과연 이제 연말까지 라운드 넘버 가격 20만원대가 나와야 되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가격대가 18만 5천원 19만 2천원대 가격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지난주만 하더라도 좀 될 듯한 어떤 분위기였는데 다시 내려갔기 때문에 자 일단은 18만원대에 안착이든지 아니면 이제 16만원 17만원대의 락파튼 가격에서 좀 더 이제 수급으로 만들어가는 이 두 가지의 어떤 방향성에 나오는데요. 이번 주 양봉이 이제 나와서 18만원대 붙이는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가 뭐 가장 일단 중요하니까 이 부분이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을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